그 니케이가 이제 그 키옥시아, 일본이 사실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반도체 기업을 할 수 있는데 그쵸. 키옥시아의 이제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 당연히 중요한 어떤 낸드 플래시 기업이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키옥시아 실질적 일대주주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쵸. 그 일대주가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재무제표에도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데는 당연히 좀 이따 말씀드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는 기사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그 뭐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또 한 번 네.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키옥시아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야 반도체가 진짜 좋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일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밤사이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네, 메모리주들이 다 좀 잘 가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그게 약간 여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키옥시아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전망이 잘 나온 건가요? 예. 그래서 어저께 니케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키옥시아의 3월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90% 90%요? 예,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기업이 디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반도체의 어떤 온기가 처음에는 HBM으로 대변되는 이제 생성형 AI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확산됐습니까? 그 컨벤셔널 디램, 그 범용 디램을 확산했다가 그것이 낸드 플래시로 이제 확산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 차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분출을 했고 작년에 일본 상장사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키옥시아도 같이 뛰었는데 어제는 또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실적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니케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눌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최대 뭐 90%까지 올라올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최대 77%까지 상당히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말씀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좀 재무제표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보통주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CB도 있습니다. 어쨌건 CB도 사실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물량을 다 합치면 키옥시아에게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일 지배주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난리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실상 유일한 반도체 기업인데 알고 보니까 SK 거다라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알지만 또 일반 국민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된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 사실 일본 기업 사람들은 일본 국민 기업인 줄 알아요. 사실 네이버 건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경영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여파를 생각해 봤을 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물밑에서 죽어가도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일대 주주다라고 이제 명시적 할 필요는 없다. 어쨌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키옥시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제표 어떻게 반영되느냐?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고 키옥시아에 투자한 그래서 키옥시아가 25년 이제 말에 이제 24년 말에 이제 상장했거든요. 상장한 이후에 키옥시아의 주가가 14배나 올랐어요. 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키옥시아에다가 갖고 있던 지분이 상장을 했을 때 상장한 다음에 차익을 갖다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지분 단가는 계산하게 됐지만 못해도 수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이 SK하이닉스에 반영될 거로 여겨집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영업이익이 뭐 150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30% 정도를 삭감한 것이 순이익이거든요. 그럼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또 키옥시아의 어떤 분기별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영된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역대급 실적이 좀 전망되는 이유가 역시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죠. 메모리 가격 상승에 좀 있나 싶지 않은데 뭐 밤사이에도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발언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같은 맥락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HBM으로 말미암은 생성형 AI 붐이 광풍이 전 세계 메모리 업계를 강타했고 그래서 디램을 생산하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 올라가고 여기에 과연 누가 엔비디아 납품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주가가 또 향배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낸드 플래시 생성형 AI는 낸드 플래시 관계없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쯤에선가 낸드 플래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생성형 AI를 할 때
전 세계 돌아다니는 웹페이지 다 조사하고 다니면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다 획득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낸드 플래시는 영향이 덜 받았지만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때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만 하더라도 그 키옥시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키옥시아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기업들도 같이 주가 미국 기업들 주가가 뛰었습니다.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도 같은 낸드 디스크의 그 낸드 플래시 기업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쵸. 이래서 이제 그 키옥시아가 뛰었는데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만 보면은 전 세계 랭킹에서 이제 4등입니다. 1등은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그 마이크론이고 그다음에 샌디스크인데 키옥시아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랑 사실은 이제 그 키옥시아랑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네. 이 두 기업이 합친다면은 사실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1위 기업이다. 아, 삼성전자를 제치나요? 예, 삼성에 제치고 오. 그런 점도 사실 의미심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의 어떤 주가 향배랑 매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키옥시아와 결합해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매출도 좀 추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 4등 기업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뛴다면은 네. 1등 기업은 당연히 더 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제가 좀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주가 오른 것은 이제 HB 납품이 다시 한번 재탕이 나오며 주가 오른 것도 있지만은 네. 이 키옥시아 이슈도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를 갖다가 일견 하나만 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1위 기업이니까 저 밑에 있는 키옥시아가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다면 삼성전자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좀 더 반대쪽에서 한층 더 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키옥시아가 사실 SK하이닉스 건데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하이닉스가 더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그럼 아마 오늘 정도는 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HBF 시대가 오면 낸드가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좀 상용화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HBM인데 HBM에서 추론과 그다음에 보다 많은 메모리를 갖다 쓰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D램에서 더 나아간 낸드 플래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HBF의 낸드 플래시 F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빠르면 내년 말쯤에는 이제 상용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HBF를 박아야 된다라고 전망할 수 있고 내년 말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28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HBF가 HBM을 갖다 대체하는 그런 메모리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내년 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약 2035년 됐을 때는 HBM보다 HBF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더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시총이 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천조가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조가 된다는 것은 외국의 큰 손들이 야, 이 정도의 큰 회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조라는 게 중요한 대목이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 부분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우리가 주가 올라갔는데 야, HBM 그거 귀찮다 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갖고도 영업이익 많이 올릴 수 있겠다라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HBM4, HBM5, HBM6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BF로 접어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거에 R&D를 갖다 잘 못해서 하이닉스의 굴욕을 겪은 것을 반드시 되새기면서 여전히 R&D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HBF는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이제 내후년째는 분명히 상용화 될 것이고 네. 2035년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HBM과 말미암을 반도체에 대한 R&D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지표가 좀 땡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